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 기업 분석 41번째 이야기 감가상각입니다. 이 기업의 비용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가상각이에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은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계적 부정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골 메뉴예요. 그러니까 더욱 잘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 감가상각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기업들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감가상각의 방법이 선택되면 어지간하면 그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중간에 바꾸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세무관계라 이런 부분들이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가상각의 방법이 바뀌었다.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천천히 공부하시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감가상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주고 택시를 하나 사셨어요. 개인 택시를. 이 택시를 통해서 첫 달에 300만 원 수익을 기록하고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난 이 정도면 돼. 홍대 클럽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영업용 택시는 폐차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5년 후에 이 차는 폐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택시에 대한 대체 비용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50만 원은 따로 떼어서 대체 비용, 이 택시에 대한 대체 비용으로 처리를 해두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5년 뒤에는 3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돈으로 다른 택시를 또 다시 사서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감가상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유가 느껴지시죠? 실제로 미국의 회계 기준 갭에 의하면 자산의 대체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은 이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특정 시점에 소멸될 자산에 대한 대체 비용만큼은 처음부터 수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택시라고 하는 3천만 원짜리 자산은 5년 있으면 가치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벌어들인 돈 중에서 1년에 600만 원씩, 6, 5, 30, 그죠? 600만 원씩은 상각 비용으로 사라져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익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미국의 회계 기준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 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해서도 50만 원은 제외해놓고 250만 원만 나의 진정한 수익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고요. 이때 리저브해뒀던 50만 원을 우리는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분명히 비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주머니로 나간 비용이 아니죠. 이거는 떼어놓은 비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이 사회로 나간 것이 없는 그냥 떼어놓은 비용, 조금 독특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죠. 어떤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이런 감가상각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리가 됐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이유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조작하는데 이것만큼 안전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합법적인 회계 조작.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는데 회계 조작에 감가상각이 동원됐다면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안전합니다. 지금 제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상식적인 감가상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심하게 털었다라고 해서 이거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재화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좀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느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 의류를 렌탈해주는, 대여해주는 렌탈샵이 있어요. 그런데 옷이라고 하는 게 계절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한 계절 지나면 곧장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여름 옷을 겨울에는 입지 않는데 게다가 여성 의류라면 정말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 다음 해에는 색깔도 바뀌고, 팀 컬러도 바뀌고, 여기가 어떻게 좀 좁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요.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영업자산인 옷의 자산 가치는 매우 빠르게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신상 옷을 처음 반입했을 때 그 가치는 상당히 높겠지만 자산 가치가 빠르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이런 회사가 있다면 초기에 감가상각 비용을 왕창 털어버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격하게 감가상각을 했다고 해서 야, 이 회사 이익을 확 줄이기 위해서 장난쳤나? 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떡집의 기계의 설비는 어떨까요? 떡집 기계에 가면 녹이 슬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감가상각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을 잡고 잔존 가치만 설정해서 균일한 속도로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이런 회사가 감가상각의 속도를 늦췄다고 해서 야, 이거 이익 부풀리려고 장난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늘 상식 수준에서 그 상각의 속도가 적절한지를 먼저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주요 재화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소실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감가상각의 방법이 달리 고려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회사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휘발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비싼 반도체 장비를 너무 그냥 막 심하게 감가상각을 했다고 해서 그걸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어떤 재화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